본격적으로 종목 하나씩 세워보기 전에 간단하게 AS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AS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윗골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원하게 목표가 돌파해 줬습니다. 원래 기존의 목표가가 7,000원이었고요. 어제 윗골이로는 7,800원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보내주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늦어도 어제는 보내줬어야 됐죠.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잘 올라줬었고, 제가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회를 주고 수익을 줄 때는 일단은 뭐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많이 좀 강조를 드립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제가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추천주로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결과치가 빨리 나왔고 화요일 날 바로 급등하고 수요일 날 쉬었다가 목요일 어제는 한 16% 정도의 급등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이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뭐 25% 이상의 최고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었을 종목이니까 같이 보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록3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 발표에 대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운이 좋게도 시장에서 다 부각이 되고 특징 이슈로 나오면서 수급이 좀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AI 소프트웨어 쪽 안에서는 저는 지속적인 관심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은 이제 다시 좀 눌러지고 있는 시초가 이후에 좀 눌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올라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고점 언덕을 돌파하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 시점 안에서는 급등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 안에서 다시 이제 지지를 잡는다던가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 안에서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도 좋고 그래서 좀 바닥을 다시 재차 잡고 요 매물대 안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또 좋은 수익이 나왔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고 앞으로 한번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 받아보셨던 분들께서는 우선 성공 투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게 보내드리는 전략으로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농화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농화성 방금 전까지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 투심 이제 새롭게 좀 끌고 가도 될지 길게 봐도 될지 목표가까지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17,000원 선까지 올라탔는데 목표가 2만 원 언제까지 조금 더 보유 기간을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좀 쓰고 급등 랠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더 가져가도 될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좀 기다려도 뭐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올라오죠. 2차 전지가 큰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약간 수급 부재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순환매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는데 2차 전지가 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직접 좀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당겨서 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동종 테마 안에 있었던 다른 종목들은 먼저 이제 스타트를 좀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봤었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뭐 대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한농화성도 뭐 적어도 이제 대장에 그 우선순위에 좀 붙어 있었던 종목인데 요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한농화성이 힘이 좀 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위쪽에서 누르고 있는 요런 이제 좀 저항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돌파가 되지 않았다. 근데 요거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모아놨었던 그다음에 먼저 가지 못했었던 그런 힘들이 한번 좀 터져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 안에서는 아직은 이제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와 그다음에 힘을 좀 위쪽으로 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좀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시를 드렸으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뭐 두 자리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빨간불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죠. 2만 원까지는요 최종 목표로 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오면은 좀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목표가 도달이 안 돼서 좀 꺾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장가로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시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가는 2만 원. 다만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은 거의 좀 근접을 한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또 분할 매도는 좀 기계적으로 하시면서 짧게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목표가 2만 원을 앞두고 짧게 매도해 보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우진 가져와 주셨네요. 원전 쪽의 투심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진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원전주를 요즘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원전주가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가장 좀 상징적인 그다음에 원전주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대장격의 종목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쓰고 뭐 난리를 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들을 순환매를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멀리 보고 좀 굵직하게 가져갈 거면은 망설이지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시려고 한다면은 G2파워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제 기대치와는 다르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나 뭐 전망으로나 북치고 장구치고를 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좀 빨리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원전주에 대한 전망과 이슈, 뭐 그다음에 이제 호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기분 좋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내용들은 AI 시장은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AI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들을 과연 어디서 이제 끌고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SMR 그다음에 이제 원전 시장의 그 확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기존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선도하는 트럼프는 그쪽을 이제 바라보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전력난을 좀 막고 약간 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면으로든 원전 쪽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탈원전을 폐기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은 원래는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탈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도와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의 다음 수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뭔가 좀 매콤한 이슈들,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3월 달에 기대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번에는 미국과의 좀 갈등 관계를 좀 해소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청신호가 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한번 좀 더 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차트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우진이라는 종목의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뭐 가격이 높지 않게 바닥에서 이제 돌파 구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차트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기 안에서도 횡보를 좀 오래 했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도 매물들이 좀 제법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장이랑 같이 밀렸다가 최근에는 여기도 한번 두드렸고 지금 이제 또 다시 두드리러 가는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또 돌파하면은 힘이 더 세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넘을 것 같은데 넘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늦은 것 같고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접근할 때 미리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도 뭐 역대급 실적을 2024년도에 기록을 하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좀 하나 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고 급등이 나왔었을 때 거기에 맞는 명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가가 8,15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천천히 보셔서 뭐 매수를 하셔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쪽에 이 매물대 혹은 이제 이평선으로 저항 구간들이 8,200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하면 8,200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음봉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를 먼저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 위쪽에 잡고 있는 새로운 박스의 하단 위치 7,6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이제 9,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주가에서 9,500원까지 목표를 하면은 일단은 한 15% 정도의 이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목표로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자리 수익률이 넘어갈 때는 일단은 기계적인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반응이 나오면은 제가 요즘에 또 방송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AS 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을 가져올 만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자리를 닦아나 보자. 우진 받아봤습니다. 8,200원 아랫대에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6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공략주입니다. 어부부 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 K칩스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힘써주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심이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던 만큼 어제 타격도 컸습니다. 어제 8% 깊은 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 이 조정 기간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어제 좀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이제 막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 저는 그 딥시크 여파도 이겨냈었던 우리 또 반도체 업종이 지금은 투심이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거기가 이제 좀 변곡점이 되거나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좋은 전망과 좋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좀 어떤 이슈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 현재로선 가장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뉴스가 이제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거기로 인해서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순환매로 흐름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이 뭐 삼성전자랑 뭐 파운드리랑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흐름은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매출 실적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HBM,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먼저 발빠르게 이제 밟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흐름을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SK 쪽 안에서는 그러니까 넥스트 HB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HBM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다음 이제 넥스트 HBM으로는 SiC 웨이퍼라는 기술을 좀 빠르게 발전을 시키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로 가져가자라는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봤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이제 그 SK랑 삼성이랑 같이 해서 이 SiC 반도체 쪽에 있어서 국책과제로 같이 좀 선정이 된 기업으로 공동 개발 협력에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외에 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MPU라든가 이런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런 끼들이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올라오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항상 좀 먼저 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었을 때
때는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그림을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뒤에 한번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고 3거래일 동안은 그 단기 과열 장치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풀리면서 반도체 그 어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낙폭을 좀 받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들어 올리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하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렸었던 양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발현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이 깨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는 위치를 매수 타점으로 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단은 일단은 12,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잡았는데 저는 뭐 12,000원의 직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보시고 그 뭐 부근에 누르는 위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매수 가격 가능한 매수 가격대로 이제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은 손절가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아래쪽으로 매수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 최대 매수가는 뭐 못해도 지금은 더 낮은 가격이긴 한데 14,000원을 넘기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 위쪽에 있는 언덕 18,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반도체 쪽에 새로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이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어버브 반도체 받아봤습니다. 14,000원대 위에서 매수를 해보진 말자. 적어도 현재가 아래에서의 매수 진입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12,000원으로 끌고 가보면서 목표가까지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공략주 살펴볼게요. 코스모화학 가져와 주셨는데요. 방금 특징주 얘기할 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끼 있는 종목이 있을지 한번 가져와 주셨다고. 코스모화학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리 그 일부 방송에서는 좀 반가운 종목이죠. 코스모화학을 제가 과거에도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때랑 같은 관점이고 또 같은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모화학이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소재 쪽 안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던 과거에는 엄청 났었던 그런 종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좀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흔히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이런 거를 볼 때는 코스모 형제들을 좋아하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그리고 좀 좋은 결과치들을 좀 많이 줬었던 종목이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모 화학이 이제 뭐 실적이 개선이 됐고 뭐 이제 뭐 업황이 개선이 돼서 바닥에서 이제 잡아서 가져가야 되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뭐 좀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이슈는 있지만 뭔가 지금 2차 전지의 뭐 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종목으로서 오늘 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LG엔솔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반응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저는 2차 전지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좀 순환매를 좀 불러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2차 전지가 힘을 쓰고 반등이 나왔었을 때는 변동성을 확 틔워주게 하니까 코스모화학도 그렇게 이제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뭔가 좀 이슈가 좀 부족하죠. 이런 얘기를 듣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 4월 달을 좀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뭐 언급도 세게 하고 뭐 밀당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만의 방식을 계속해서 좀 펼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이제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말이 세면 셀수록 중국에서도 더 예민한 반응들을 같이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희귀금속 혹은 뭐 이제 희토류 이런 종목들이 반사익수해조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 흐름으로 희토류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뭐 바닥에서 뭐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을 때는 여기에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당시에도 뭐 짧은 구간들과 그때보다 이제 좀 좋은 수익 구간들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차트 안에서는 좀 짧아 보이지만은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뭐 10% 15% 이런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또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추천 이후에 1월 31일은
하루 만에 또 20% 급등하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자기 순환매가 오면은 잘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이제 검은색 이평선들을 돌파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지지점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지금의 저항 구간은 지난 전고점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 두 개의 언덕을 어제는 이제 저항선으로 잡으면서 대밀렸고 그다음에 차트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 위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 공간으로 열리면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이제 돌파봉이 좀 세게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표로 해보시고 지금 뭐 바닥에서 담는다고 해서 멀리 보고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24,000원 다음 저항 구간이 있는 이 위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가가 2950원 현재는 한 21,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든 지금은 매수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단으로는 지난번 저항이자 지금의 지지가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주요 위치 19,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까지 마지막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어제 5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리면서 57,000원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 금요일장인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후장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의외로 삼성전자는 코스피를 뭐 끌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주도 종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조정 대비해서 시장은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아직 그렇게 좀 과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뭐 오후장에는 뭐 지금보다는 좀 분위기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큰 우려를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네. 화요일까지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눈치껏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방송 하시나요?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에서 다시 또 방송하고 그날 뭐 월요일 저녁에 또 좋은 공개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녁 방송 실제로 나오시잖아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을 때 만약에 무료 방송 말고도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안에서 저녁 방송 가고 싶어요 하면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월요일 날은 살맛나는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방송은 이제 6시에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 상담, 종목 상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상한가 스쿨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일어나서 또 강의도 해드리고 시장의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하는데 요즘에 뭐 계속해서 히든 종목들이 결과치가 운이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야간 방송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좀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히든 종목 받으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방송 정말 많이 하십니다. 무료 방송뿐만 아니라 저녁 방송인 살맛나는 주식 그리고 상한가 스쿨도 함께 하니까요. 요일 체크하셔서 다양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